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조선족 동포로서 같은 민족이고 핏줄이라고 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중국에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셔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포들이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불법 치료라든가 또 사기 피해 이런 것을 도와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요일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고생도 많으셨죠. 저희들은 H2 비자가 만기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중국에 집도 없다든가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을 돕고 또 만기가 돼서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 또 다른 비자 특히 올해는 이제 그 동포 자유왕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자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 법률이나 제도,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여있을 불법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F3은 어떻게 바꾸고 또 치료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아가면서 나의 비자 관리, 내가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주 목적이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안정적인 체류 방법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중국 동포 복지운동 본부로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그래서 저희들은 도우미센터를 이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 전문가들이 동포들 위해서 봉사하는 일요일 봉사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출입국의 법률가도 계시고 정책 전문가, 카운슬러, 출입국 행정과 교육 전문가 등등 한 20여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요일 봉사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저희들의 봉사활동에 어쩌면 대단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는 출입관리소장을 했던 분도 계시고 영사를 했던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과 의논하신다면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이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아마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날 2시면 정책 설명회도 하고 웹사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충 해소를 해드리게 되고 이날 상담하면서 설명회하고 상담을 못하신 분은 다른 날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10시에 오전에 상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특별 상담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상담 예약 증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약 증서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사무실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놨을 때만 여러분이 상담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 위해서 중국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사는 경우들 많았고 또 한국에 오셔도 자녀를 가르친다든가 또 가정이 가족 중에 아프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들은 어렵고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 다닌다든가 또는 가족 중에 아프다든가 이런 분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개인적으로 애로사항 있는 분들은 저희 봉사 활동하고 있는 상담실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들이 미력하지만 또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주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2010년도에는 고충 해결 상담실을 운영을 했고 2011년도에는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 F사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비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 2013년도에는 불법 체류 예방과 자진 신고 방법이라든가 불법 체류 하신 분들에게 상담 도움 활동을 해왔고 또 2014년도에는 또 비자 정책에 관한 것들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2시면 꾸준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게끔 하는데 반드시 이런 설명에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 또 여러분들의 체류 자격이라든가 여러분의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을 일요일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신문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동포들이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비자가 이제 F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 신문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신문에 이제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많은데도 저를 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저를 뭐 F사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얼굴이 워낙 제가 좀 못났습니다. 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보기 싫어도 보셔야죠. 근데 워낙 못났습니다. 근데 제 얼굴입니다. 그래서 F사 선생이라고 저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동포 사기 더 이상 안 돼. 총력전 선포 이거 동포 세계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또 보도를 했고 또 다른 신문에서도 뭐 우리 동포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돕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문에 기사하고 뭐 또 F사를 변경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30여 차례 저희들이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 신문에 나기도 했지만 또 직접 오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때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지 않습니까? 누구 어디 가서 의논할 데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희들과 같이 참 고통을 해소하고 어려움은 같이 나눌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나누십시다. 그래서 그런 나눔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냐?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움이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을 오를 때 길을 알면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모르고 옆길로 가가지고 산속으로 헤매다가 호랑이 만나고 낭떠러지 만나면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이제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이 얘들은 예를 든다면 대림동에서 영등포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십시오. 어떻게 전철을 타고 가십시오. 그럼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다른 불순한 세력이라든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게 되면 영등포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부천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영등포 나올 겁니다. 이랬을 때 목적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그 고민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 그러면 우리 동포들은 정보나 또 법률이나 제도, 한국 생활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큽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영주권이니 뭐 또는 F4니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담실에 많은 문의가 오게 되는데 이 F4 사건도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간에도 이제 많이 오시게 되는데 4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65만 원짜리 많았었죠. 400만 원짜리 이거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100명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입니다. 4억이란 돈을 가지고 5천만 원 주고 변호사 사버리고 감옥을 가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고스란히 그냥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건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휘말리는 것도 여러분은 나도 거기에 동조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거짓, 사기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300만 원짜리 가짜였죠. 200만 원짜리 서류 조작한 거라든가 또 100만 원짜리 행정소송 같은 거.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소송은요.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라면 있는 법을 가지고 내 쪽으로 만들어달라는 건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장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법을 국가에서 바꾸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비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엉뚱하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간신히 뭐 몇 개월 연장한다든가 이래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면 모두가 사기라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특히 영주권에 관한 것에 사기가 요새 또 득실거리고 있던데요. 미자격자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돈 60만 원 받아먹고 여권 책상 속에 넣어놨다가 여러분 6개월 후에 안 됐다고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6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60만 원짜리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동포들을 울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서류 갖다 놓고 해놓고 된다고 하고 놔뒀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피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 한두 건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피해가 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F4 만들어준 경우라든가 가짜를 해가지고 영주권 만들어준다, 불법질 해결해준다, 위명 뭐 해준다, 삭제해준다, 결혼비자 만들어준다, 뭐 출국 상대로 해서 F4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 해주겠다, 뭐 무료교육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동포들을 속이고 기망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고 도망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어떤 식이냐? 안 되는 것은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나옵니다.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나 법률이나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당합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우습게 얘기입니다만은 사기꾼들은 대통령도 안 되는데 저는 됩니다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안다, 출입국에 누구 안다, 이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국 아는 분들은요 안다고 하지도 않고 그분들하고 오히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보면은 누구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안다는 거 이거 한국에서 제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 동포들이 왜 이렇게 저희들이 참 우리 동포들한테 이런 피해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냐면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한국 생활을 하는가, 또 어떻게 정보를 파악하는가 보았더니 여러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파악합니까? 그랬더니 여행사가 61%, 행정사가 25% 나왔어요. 약 87%가 여행사와 행정사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알아볼 데도 없고, 또 출입국이라는 것은 업무 보는 데지 이렇게 상담해 주는 곳이 또 아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적고 그러겠죠.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도대체 피해는 얼마나 받냐? 74%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가 이제 F사다 보니까, 93%가 또 F사로, 체류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 의존도는 대단히 높죠. 피해는 보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체류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F사를 바꾸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체류자에 관한 비단 F사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포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저희들을 찾아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경우를 수시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번 돈은 피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 6만 5천 원 받아가지고 그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그 자식 키워야죠. 여러분 중국에 보내야죠. 신발 사신어야죠. 여러분 1,000원 아끼려고 나 1시간 걸어다니는 분들을 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이런 데다 날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올바른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포들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정책 설명이라든가 제도 설명이라든가 체류자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의 최고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피해 당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또 안정적인,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면접 상담을 저희들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럼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비자가 이제 여러분들 H2가 모두가 3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디포로 교육받았던 분들, 이거 5년짜리인 줄 알고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그래서 국익 기여자 연장 방법, 합법적인 체류 방법, 또 일요일 설명회, 우리 조선족들의 불법 체류 예방운동, 또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여러분 정말 부자 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특히 지금 추첨돼가지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노가다 떼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노가다입니다. 처음에 식당 들어가면 다 식당입니다. 처음에 좋은 자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좋은 회사들을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거기도 가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뭐 사유서 써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체류가 관리 방법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F사 비자 변경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H2 이제 앞으로 3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예방과 방지 운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우리 동포들에게 비자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비자는 3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3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F사로 체류자를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국으로 출국해야 됩니다. 3년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자 관리를 잘하면 H2가 이제 3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익 기여자들은 1년 10개월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6개월 교육받은 D4 교육받은 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천받고 오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3년짜리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1년 국익 기여자가 되면 1년 6개월이 아니고 2개월 있게 되고, 그래서 F4로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주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국익 기여자로 근무를 하시면 F4도 주고 영주권까지 나갈 수 있는 쉬운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는 앞으로는 내 비자 관리를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걸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정책이 살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비자는 3년으로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익 기여자가 됐을 때는 2개월 만에 들어오게 되고, 3년짜리는 6개월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3년짜리 H2가 다시 나옵니다. 단 외국인 고용 특례법의 계약자는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F4로 계속 처리해서 영주권까지 가시려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이 3년에서 요 6개월, 2개월의 다른 비자 공백을 하지 않고 직접 넘어가셔야 될 것이고, 나는 H2로 계속 방문 취업자로 하겠다, 이랬을 때는 직접 넘어가셔서 하게 되는데, 우습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동포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면 6개월은 600만 원에다가 또 이제 거기 가시니까 이제 가시면서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생활 6개월 당 하시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들어간다. 또 뭐 한국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밥값도 내고 술도 사주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 해도 6개월은 600만 원이다. 그래서 아니 이거 못 벌어서 600만 원, 써버려서 600만 원, 1200만 원 손에 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게 아쉬우면 이제 F4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법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앞으로 자유왕래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 오시는 게, 한국 생활 하시는 게 대단히 좋은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앞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어떻게 정리해 주시냐. 나는 3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서 6개월의 중국 체류 기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3년짜리 비자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F4를 여기서 바꿀 것이냐, 여기서 바꿀 것이냐. 그래서 나는 F4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영주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H2를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이걸 먼저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F4로 가려면 이렇게 하고, 또 H2로 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먼저 정해 주시면 저희 상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게끔 알맞게 상담을 해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또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속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H2 3년짜리 비자를 고속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6개월짜리가 되겠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2년짜리, H2 3년짜리 비자가 6개월만 지나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H2로 계속 생활을 하고자 할 때의 얘기고, 그러나 내가 이제 계속 한국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또는 영주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겠다, 이럴 때는 반드시 F4로 좀 상위 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비행기나 고속철도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하셔야 될 게, 자, 나는 3년짜리 비자로서 여기를 통과할 것이냐, 이렇게 통과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해가지고 그 갈림길에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거기에 알맞게끔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하도록 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여러분들이 갈 길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차라는 H2만 있냐? 아닙니다.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했듯이 그 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있듯이 여러분의 비자가 여러분이 절대로 뭐 저희들한테 보면 하루 늦어서 안 가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아프니까 안 가버렸다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비자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비자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H2와 F4죠. 그 다음에 이제 C3. 요거는 이제 모든 자유항 내에 이번에 이제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C3일로 중간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지금 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크고 지금 대단히 동포들에게 혼란이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들어오셨을 때 들어오셔서 C3으로 들어와 가지고 D4로 가 가지고 6개월이나 3개월 시골에서 일한 분, 그다음에 교육을 6개월 9개월 받으셨던 분, 불법 체류하다가 200만 원 벌금 내고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5년짜리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년짜리 비자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중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5년짜리 비자, 다시 말하면 4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계속 계약을 하면 아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이 인정하는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적용받으면 쉽게 갈 수 있고 요거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 못 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러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동포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처지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시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여담을 하나 드린다면 일로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는 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게끔 저희들이 미력합니다. 그런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짜리 비자 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중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5년짜리 줄 알고 못 나오고 있는 분이라든가 공항에 가니까 3년 만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뛰어오는 분들 또 뭐 아침밥 지어놓고 들어가 분들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못 들어가니까 불법 체류 해버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3년짜리 비자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C3, D4로 6개월 교육받은 분 9개월, 시골에서 일한 분, 불법 체류하다 200만 원 벌금 낸 이거는 3년짜리 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게 왜 3년짜리냐면 여러분 교육하실 때 이제 출입국에 관계된 이제 분들이 강사님들이 그랬죠. 여러분들은 5년짜리 비자입니다. 4년 10개월로 여러분들은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뒷말 안 해줬어요. 반드시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계속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말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왜 안 해줬냐 하면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하면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혼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마다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간단합니다.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외국인 고용 특례법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다 모든 업소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출입국에는 어떻게 신고하고 또 고용센터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연장 방법은 외국인 고용 특례법과 또 F4로 바꾸는 방법도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보를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외국인 고용 특례법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농축산이라든가 계약도 가능하고 육아도우미도 가능하고, 지금 노동부 고용센터에 가면요, 안 돼 있더라도 외국인 고용 특례법 줍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 15일 지나면 이제 주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3년짜리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여기에 계셨던 이제 출입국 관계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요일 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만드는 거 신청하는 거 간단해요. 왜냐하면 구직광고 내가지고 15일에 고용센터에 가면은 외국인 고용 특례법 내줍니다. 고용센터에서요. 그럼 계약서 작성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원칙적으로 H2가 와서 계약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취업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쭤보죠. 그런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했더니 보니까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가 아니고 또는 일부 부분 내가 개인 보험 들어놓은 게 마치 계약인 줄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또 이걸 가지고 또 1년 10개월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는 이제 모든 비자가 3년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잘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한국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디포로 왔던 분들, 디포로 교육받은 분들, 불법 체류했던 분들은 반드시 저희 상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1년 10개월 연장을 한다든가, 또 F사를 바꾼다든가, 또 들어가셔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사유서 써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이 가능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는 이렇게 외국인을 몇 명 쓰라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기업체는. 그래서 또 이건 개인도 다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용계획 허가서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한국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동포 자유학내 정책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동포들에게 60세 이하는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90일 체류 기간에 3년짜리 비자를 이제 C3으로 주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하실 거는 C 비자는 영사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오실 것 같은데, 이거 오셔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한국의 정책이라든가 법률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제 추방되죠. 불법 체육, 강제 체류 추방되면은 여러분 몇 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자 쓰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까지는 하이코리아에서 추첨에 대해서 탈락하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5년, 10년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들을 수가 있으며, 단 그분들은 C3으로 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취업이 불가합니다. 90일짜리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하다가 만약에 잡히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가지고 또 F사로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첨에 탈락하신 분이나 이제 처음 한국도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는 자유롭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유학내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활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C 비자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비자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비자로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 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아니면 저희 전화로 한국에 가서 이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법률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률 위반해가지고 고통받는 경우 과거에 들어오기 쉽다고 해가지고 위명인이 뭐 신혼불일치자 뭐 불법 처리했던 사람 지금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여러분이 한순간을 위해서 기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실 때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와서 취업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빨리 취업 비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이제 또 행운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첨에 붙었습니다. 그분들은 들어오시면 C3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6주 교육을 받게 돼 있죠. C3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6주나 또는 3일 교육 요걸 받게 돼 있죠. 6주와 3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H2로 변하게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F4로 가는 길을 여기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익계좌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이제 좀 속된 말로 노가다니 이런 말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한국 국가에 기여도 하고 여러분 돈도 벌고 F4도 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 자립도가 높은 데가 울산하고 창원입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 경제 활동하기 좋습니다. 이런데 넓게 보고 한국 땅덩어리 좁지 않습니까? 중국에 비하면 이건 조적지열이죠. 그래서 이런 땅덩어리에서 가면 몇 시간 안 가면 다는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 가면 돈을 주워오는 줄 알았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부모는 여기 와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온손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얼음께 가면서 찬손으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벌어서 보내준 돈입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허리가 망가지고 짜장면 그거 하루 종일 하고 머리에다가 식당 그 밥 일 굶어치고 동대문 시장 이집저집 다니면서 밥 배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번 돈이 어머니가 그 돈을 여러분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꼭 화면을 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17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20만 원 내고 생활비 40만 원 쓰고 집세 30만 원 내고 가족의 송금 50만 원 하고 친지 행사에 또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 쓰고 150만 원 주면 20만 원 남아요. 옷 하나 안 사 입고 막말로 반스 하나만 입고 살아도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축 1년 3년 해봐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못 벌어요. 어렵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시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자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각 회사에다가 좀 연락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선족이 들어오면 많이 좀 채용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자리도 좀 만들어 드리고 이래서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쉽고 돈 많이 주는데 이거 생각 안 됩니다. 쉬운 데는 저는 돈이 적어요. 어렵고 돈 많이 주는데 할 것이냐 쉽고 돈 적게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돈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동포들이 가장 기쁜 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350만 원 버는 분도 계세요. 지금 저 와가지고 돈 1억 원 저축해놨다고 저한테 와서 점심 사겠다고 할 때는 참 저도 눈물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동포들이 비자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C3, 요 C3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비자입니다. C3이라든가, H2 디포지요. 또 이제 좀 적게 나오는 비자면 G1이라든가 F1, F3, D2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취업으로 될 수 있는 거, 요 빨간 거는 비자는 많이 주지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요 파란 거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요 단기 종합도 일은 못하지만 또 취사는 단기 취업이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요것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C3, C3으로 이제 들어올 때 반드시 이런 걸 저희들한테 반드시 설명에 잠시 듣고 여러분들은 한국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주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우리 조선족들에게는 상당히 영주권에 대해서는 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라 하면 이제 조상이 있다든가 또 결혼을 한다든가 회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영주권 따기가 쉬운 게 뭐냐 그러면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H2에서는 4년 10개월로 다 끊어놨습니다. 그죠? 5년을 채울 수가 없어요. 5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았죠. 해주겠다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출입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주권 주라고 5년짜리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4년 10개월 끊어놨습니다. 여기서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계속 이어주면 영주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2를 가지고 영주권까지 가야겠다 생각하는 분은 F4를 거쳐야 되고, H2에서 나는 H2로 계속 해야겠다 그러면 영주권으로 가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3년 지나고 한 달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 비자가 끊어지면 한 달 비자는 한 달 이내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주권 만들어준다고 이제 사기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된다고 돈 받아먹고 안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은 반드시 자격이 되는가, 또 특히 이제 영주권 같은 데서는 품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품위는 그 사람이 싸운 적이 있었다, 벌금을 냈었다, 어떤 거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걸 가지고 될 것처럼 해가지고 돈 떼어먹고, 귀책 사유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동포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H2에서 F4로 넘어가고 영주권에 간다든가 또 국적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제도만, 방법만 잘한다면 여러분이 목적하시는 비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주권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조건이 되느냐, 이 조건이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누구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불법 체류 예방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불법 체류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불법 체류는 원천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발붙일 수도 없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 하고 계신 분은 저희들과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진기국 운동에 1년 귀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상담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재입국을 하는데 도움을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에, 텔레비 뉴스에 나왔던 것 여러분이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 많이 알고 있죠. 또 실제로 당한 분도 많고, 이렇게 뭐 경찰 행세한다든가 신분 보장해준다든가 나 경찰이다, 뭐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해놓고 해결해준다고 돈 배를 뜯어요. 그리고 이게 사기 극성 많이 여러분도 보셨죠? 뭘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그래 놓고 대래 신고해버립니다. 여러분 신고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불법 체류는 내가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저희들하고 먼저 전화 상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불법 체류는 인권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로사항, 사기를 당했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당한 피해, 불법 체류자이지만 여러분들이 당한 피해는 얼마든지 또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수사기관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입국의 H2 비자가 만기자가 돈으로 더
계속 있을 수 없습니까?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출입국에 가면 뭐라고 등재해내냐? 불법 체류입니다. 그럼 불법 체류라는 이 단단한 바위덩어리에다가 비자라는 뭐를 어떻게 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절대로 불법 체류에 관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또 1년 규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자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해서 도움을 드리게 되는데 1차 저희들이 이제 면접 상담은 좀 사양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또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한테도 미안할 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신다면 더 좋지 않나 싶고 그런 데로 이용하실 때 여러분 신분 보장 때문에 항상 막아놓고 들어오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만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만 1대1로 상담이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불법 체류는 절대로 범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 아니면 누구도 안 됩니다. 출입국만이 해결되게 됩니다. 출입국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든가 또 출입국 공무원 잘한다고 사칭하고 이거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직원을 잘한다. 특히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출입국 누구도 잘한다. 아닙니다. 출입국 직원을 잘한다. 출입국 직원이 아닙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련 업무는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왜 여러분하고 뭐 해결이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 공무원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잘한다는 것은 거짓일 수가 많습니다.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도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작년 7월 작년일 때도 전문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죠. 특히 여행사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원래 연칙적으로 여행사는 그런 데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표 파는 데고 또 행정사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일단 거기에서 좀 이렇게 브로커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훌륭하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주는 순간 사기꾼한테 걸려드는 거고 사기꾼한테 걸려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왜? 돈 받고 신고해버리면 여러분 저희들이 비근한 일 하나를 설명드리면 어느 이제 모처에서 그래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아주머니 안 됐어요. 여기 저기 가져가세요. 여권 가져가세요. 그거 가져갔어요. 돈은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줄 테니까 번호 적어놓은 가서 보내줄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브로커가 신고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불법 체류 와가지고 난동 부리고 있습니다. 난동.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 출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쫓겨납니다. 이런 시시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끼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고 했는데, 대림동이나 이럴 때 보면은 얼마나 그 사기꾼들이 또 브로커들이 많냐면 저희들이 돈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십시오 하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행패 부리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캠페인인데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피해 없이 하시려면 절대로 불법 체류도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이나 또 주변에 불법 체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먼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이 되는 데까지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포들에게 제가 중간에 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전직 출입관리소장이라든가 또 영사로 계셨던 분이라든가 또 관계 전문가들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일요일 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섰다가 참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저희들이 가장 서운한 것은 우리 동포들이 예의를 너무 안 지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시자마자 이거 뭐 하는 데예요? 돈 얼마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돈으로 그냥 어떻게 안 됩니까? 네, 간단하게만 설명만 해주세요. 또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주면 되지 뭘 오락가락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와가지고 또 술 취해가지고 온다든가 와서 함부로 말씀을 하신다든가 뭐 큰 소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참 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좀 어르신도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럴 때는 참 저희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사실까 할 정도로 하고 상담해드리고 싶어도요. 저희들이 상담 안 합니다. 그러고 보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의를 좀 지켜야 됩니다. 정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을 보면은 H2 비자로 한국에 오신 게 무슨 장관이나 되고 큰 출세를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우기양양 뭐 떠들어 대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접받습니까? 사람은 대접 받고자 했을 때는 대접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여러분 미력하지만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 예의도 지키고 존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좀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탁의 말씀은 저희들은 한국의 자원봉사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해서 모인 봉사단체입니다. 동포들 여러분들께서는 전화를 하실 때나 또 상담실에 오실 때나 또 상담에 오셨을 때나 또 모든 면에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설명회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좀 핸드폰도 끄고 조용히 경청하고 들락날락하지 말고 좀 겸손한 교양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우리 교수님들 앞에 또 우리 소장님들 앞에 낯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좀 지켜주시고 특히 경고의 말씀 하나 드린다면 저희 상담실에 일요일 날 보면 간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스파이들이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 가지고 앉았다가 나가면서 끌고 가서 뭐 공부하러 어디 학원으로 데려가 버리고 이런 거라든가 또 그분들이 오시는 건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동포들만 오게 됐습니다. 학원장이나 또 행정사 분들이라든가 또 여행사 직원들이나 뭐 사장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몰래 들어오는 것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여기 와서 잡혀가지고 저희들한테 혼나는 경우도 있었죠. 저희 다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몇몇 분이겠습니다만 저희 승낙 없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몰래 간첩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저희들은 전문 사기꾼으로 폭로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그 신상을 저희들 나름대로 동포들에게 다 공개를 해버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또 동포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이 저희들에게는 좀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이제 F사 비자 변경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포들은 이제 가장 F사 비자가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F사 비자로 바꾸고자 할 때 여러분 제도나 방법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또 국가에서 정책이 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의가 많게 되는데 요 F사 비자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F사 비자를 변경을 바꾸자 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가 얼마 남았느냐 이게 저희들의 상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다, 두 달 남았다, 뭐 이제 이런 분도 일주일 뭐 내일 가시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직하면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뭐 저희들이 상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드리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남았느냐, 뭐 6개월 남았느냐, 또 1, 2개월 남았느냐, 1년 남았느냐, 2년 남았느냐, 3년,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는 방법도 다르고 상담하는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처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피자 만기를 좀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입구가 들어오신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나 또 생활하셨다면 중간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뭐 좀 비교한다면 여러분 산소호흡기 대고 온 환자하고 말기 환자하고 치료받은 환자하고 온 환자하고 수술할 것이냐 약 먹을 것이냐 이게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처리하는 방법도 내용도 또 상담 날짜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도 먼저 나는 비자가 얼마 남았다는 걸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는 우리가 얼마가 남았느냐, 요게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자유정책, 와 자유학내가 되는 이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지금 많은 비자, F1, F2, F3, F6이라든가, 이제 H2라든가, D4라든가, C3이라든가, C3이라든가, 이런 비자를 가지고 F4를 만들고자 했을 때, F4로 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 F4 비자에 관한 것만 설명드리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F4 비자가 무슨, 저 하늘나라에서 비 오듯이, 또는 눈 오듯이, 소복 쌓이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는데 방법을 해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저희들은 역장입니다. 기차를. 여러분이 기관사예요. 내가 기관사에 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내가 기관사로서 탈선하지 않고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부산까지 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마찬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치료돼 시간적 필요 요건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필요 요건, 뭐, 투자비자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정신적으로 뭐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지. 우리 하늘나라에서 아니, 어디 길가에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대림역 8번 출구에 사람 많은 데서 주워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상담 선생님과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어떻게 F자를 바꿀 것인가, 이거는 자기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반드시 이 설명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일요일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저 환자로 얘기한다면 피검사 하는 거고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진단서를 내려야지. 그냥 막무가내에 갔다가 배 아픈 몇 대 가면 좋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설명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설명의 광경을 다 녹화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다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요거 설명에 참석한 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눈높이 상담을 해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별 상담에 따라서 처방이 내려지고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1방법, 2방법, 이런 방법을 해서 본인의 비자 관리가 들어야 되고 F4 방법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수술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 어디 가서 나 배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동포들이 이제 저희들은 자격증은 어렵습니다. 또 자격증과 관계없는 이제 비자, F4 비자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F4를 땁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현재 우리 한국의 체류직인 조선족 중에서 F4를 가지신 분은 21만 5,746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격증으로 F4 딴, 자격증입니다. 이걸로 F4 딴 분은 2만 5,004명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9만 명은 자격증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격증과 전혀 관계없이 F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니죠. 나머지 19만 명은 자격증과 전혀 관계없이 F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여러분들이 마치 뭐 자격증과 관계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곧 이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상담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다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밀착 상담, 전문 상담,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F사 비자 변경에 관한 제도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 14가지 정도, 이제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정책이 또 바뀌었죠. F사 바꾸는 방법도 이제 바꿔졌죠. 그래서 저희들은 약 한 1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이 법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도 없고 편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법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포들에게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개인의 사안에 따라서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F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F사에 관계되는 변경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동포들에게 이제 주요하게 이제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뒤에서 설명드리고, 일단은 요 14가지를 10분씩만 얘기해도 여러분 140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얘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요거 있겠구나, 요거 있겠구나, 요거 있구나. 이걸 선생님, 여러분 동포들이 이제 상담할 때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안별로 상담을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 이제 F사를 비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F사 비자 소지한 자는 다음 사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노무행위, 사행성,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든가, 또 공공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 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법이 출입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 보면은 내 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땄는데 요 비자 가지고 어떻게, A비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H2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다 봐주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통념이라는 이제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F사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21만 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21만 명이 F사를 따가지고 어떻게 하냐. F사 따로 시골로 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가지고 대림동, 안산, 이런 데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F사가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저 인원에 대한 어떤 분배, 다시 말하면, 이 수도권에는 노동력이 잠식되고, 또, 노동부에 봤을 때는요, 또 지방에는 손길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이거 좀 힘들더라도, 그걸 따가지고 하면 되는데, 너무 대림동 안산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얼갈룩하면서 하는데, 뭐 자유학내 정책을 펴는 이제 즈음에서 F사 취업에 관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정책도 나올 것 같고, 또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좀 지방에 일손이 부족한데도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있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시는데, 특히 이제 안산이라든가 집중적인 지역, 우리 동포에서 사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F사에 관한 그 체류 자격, F사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200만 원 이상 벌금 낸 사람,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 해가지고 200만 원 벌금 냈던 분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죠. 금고 처분, 강제 처분을 받은 사람, 또 5년 이내에 금고에서 형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F사 부여를 못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또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벌금형, 이거 참 저희들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여러분들 술 한 잔 이제 먹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티격티격 하다가 상처만 나도 이거요 200만 원 벌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때요? 200만 원 벌금에 들어갔다면 이걸 어때요? 주방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들은 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티격티격 하다가 어디 상처 한번 났다 하면은 까딱하면 여러분 추방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폭력 같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술도 너무 우리 동포들은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술 드시러 한국에 오신 건지 돈 벌러 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이제 안산이나 뭐 대림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동포들이 좀 이렇게 즐기는 많이 사는 곳에 가보면 웬 그 음식을 그렇게 많이도 차려놓습니까? 뭐 7가지, 뭐 5가지 막 시켜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냉기면서 술도 박스로 갖다 놓고,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당 7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아이, 그거 돈 벌러 왔습니까? 술 먹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답답 저청하세요. 그러다가 또 안 좋으면 또 한번 붙어버리죠. 그러면 또 이제 상처 나면 또 이제 주방되는.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요. 술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말고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집에서 삼겹살 구워놓고 한잔 하시는 것 말고는 여러분 돈 버셔야 됩니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요. 이런 체류자격 변경을 못할 때는. 그래서 자격증 따놓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사람 보면은 저도 눈물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오시면 시골이나 농촌 제조회사에 근무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혜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좋은 직장 가져주기 운동, 돈 많이 벌게 하는 운동, F사 따주기 운동. 여러분 이제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국익 기여자라고 있으면 여러분 혜택 많습니다. H2로도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F사도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F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수도권에도 양주, 포청, 동구청,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다시 말하면 14개 시구 이제 20만 도시 이하 여기에서 근무한 F사 지역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자 보세요. 의왕, 여기 가까운 과천, 또 뭐 하남, 구리, 이거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F사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든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2년짜리 비자, 3년짜리 비자 같은 거는 뭐 요새는 육아도우미도 이제 F사로 나가는 길이 있고 하니까 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익 기여자로서 F사 나가는 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가지고 농업이나 업이나 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F사를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게 되고, 특히 이제 그 3년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법률적에 의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3년짜리 비자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앞으로 3년이니까요. 이 비자는 이런 서류를 반드시 완벽하게 정리만 되면, 또 완벽하게 신고만 되면 여러분들은 F사로 가는 길, 또 체류자를 변경하는 일, 또 돈을 버는 일, 일석사조입니다. 일석삼조, 일석사조. 또 지금 이제 경영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오셔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게 되는 분들은 F사로 경영자가 있고, 이제 개인적인 사업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F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5천만 원 한다든가 1억 한다든가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3억을 올렸다가 또 내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F사를 바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다음은 여러분 한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피해 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격증,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피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해준다는 자격증 안 돼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여관에서 잤습니다. 간신히 제2국비자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절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격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117가지를 여러분에게 자격증 취득하라고 줬습니다. 그 중에서 요리사, 정보처리, 이업물, 유기농업, 제가 제빵이 가장 많았는데, 한국의 기술 자격증은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도. 왜냐하면 필기에서 30% 대충 본다면요, 3명. 여기서 또 다시 실기 30%면 1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우리 동포들은요, 1000명 중에 50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동포들을 울렸던 허위 과대 광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대림, 안산 여기에 가면 여러분 광고 보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나눠주는 그 아주머니들의 광고물, 전철 앞에서 나눠주는 그 광고물, 얼마나 거짓이고 얼마나 허위고 얼마나 진실이고 또 얼마나 정직한 건지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봤죠. 심지어 900명 시험 봤는데 13명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0% 해준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시는 게 자격증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냐.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정책이 참 잘 돼 있다, 좋다. 불합격한 사람은 왜 이런 거 만들었느냐, 돈으로 그냥 슬쩍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선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정부가 고마운 것은 그나마 이 정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어때요? 만기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또 그죠? 만기되면 무조건 들어요. 또 시사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런 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면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정책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 갖지 말고, 또 안 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저는 여기서 3, 4, 일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번 생각하고 1번 결행을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동포들에게 자격증 합격률은 사내인력공단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균 15.5%입니다. 피부, 정보처리, 전시, 금속, 창호, 또 유기농업, 세탁, 평균 15.5%인데, 이게 이제 선전을 해놓은 거 보면, 학원가에서 중국 동포 대상으로 따기 쉬운 학과목으로 집중 홍보했던 피부, 정보처리, 한식, 금속, 창호, 유기농업, 세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이들 과목에 응시한
외국인은 총 59,231명인데 그 중에서 9,21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이 15.5%다. 이건 신문에 난 자료고 요 결과는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께서 학원들이 돈 먹는 하마다 그래가지고 원장님 동포들이 자격증에 실패하고 흘리는 눈물을 안 하나 주세요 하고 이런 그림을 저희들한테 그려왔어요. 대다수 학원들이 동포들을 울리는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해봤더니 저희들도 피부 정보처리 잔신율이 금속청을 했더니 21%, 11%, 9.6%, 19.3%, 10.6%, 12% 앞에 프로스테지와 거의 비슷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좋은 정보 정확하게 하는 데는 또 상당히 높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격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잘 파악을 하고 반드시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4%, 60.9%, 73%, 53%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비교가 되죠. 이런 데를 꼭 알아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특히 이제 자격증은 사실 신중하게 하되 철저하게 이게 좋은 면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부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였죠. 이 두꺼운 책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앞에서 공부하면 뒤에가 다 까먹고 앉아있고 앞에서 또 읽어주고 있는데 뒤에서 잘 졸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선택을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이런 조건을 좀 알아보고 하시라는 거죠. 취득하기 쉬운 8가지 품목인가 또 자격증 교육에 경험이 많은가 그 학원들이 그 선생님이 99%, 100%다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때요? 인식하고 있을 때는 피교육자가 교육자에 의해서 피교육자의 전달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책이나 읽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적어도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면 이거는 성공할 수가 있죠. 시설과 내용, 그 다음에 시험 요점, 모의 시험, 또 얼마나 합격시켰는가, 합격률, 피해준 사실이 없는가, 허위 가대 광고를 안 했는가, 특히 이제 일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결탁해서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항상 자세히 살펴보고 성공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핏줄이고 민족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력합니다.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불법주의 예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들에게 좀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보면은 이제 아픈 사람 그러면 참 저희들도 가슴 아파요. 근데 한국의 보험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험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역보험이 있고 하나는 일반보험이 있습니다. 지역보험은 가까운 의료보험공단에 가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을 하시고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아프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건강보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보험 전문가들과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행여라도 있을 사고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험 같은 거 꼭 상담을 해보시고 들어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우리 핏줄이고 민족이고 또 우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카드를 하나 되면 본인이 오늘 상담하실 분, 또 나중에 사실 분, 또 예약해놓고 가시면은 저희들이 상담해드리겠고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화로 예약 상담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야 좋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와서 상담을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실정에 맞게끔 개인의 실정에 맞게끔 하게 됩니다. 이 영상으로는 보고 부족한 점은 항상 전화로 먼저 상담하시고 또 직접 면접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저희들의 만족입니다. 이런 일 하면서 저희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동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